저번 주 목요일에 헤어졌습니다. 커플용 어플 정리, 제 집안에 있는 전애인 짐 정리, 그리고 그걸 전할 시간 약속도 했죠. 그날 새벽에 전 애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심란해서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에 왜 전화했어? 물으니까 익십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메시지가 왔는데 울면서 노래를 녹음했더라고요. 노래 내용이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지지 말자는 내용인데 저는 그걸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헤어지기 싫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A는 또 읽고서 그 새벽에도 답이 없었어요. 또 다음날 짐을 싸서 집 앞에 두고 A한테 오라고 했는데 얼굴을 보았는데 바로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같은 이유로 헤어질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에 붙잡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후회가 돼서 다시 연락을 해버렸어요. 상대방은 힘들어지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자네요. 다시 말없이 찾아가서 그 애를 붙잡아도 될까요? 친구보다 연인에게 집중해서 그 하나와 이별하고 나니 옆에 정말 남은 게 없네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길래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청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만 해결하면 다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나 떨어지는 걸 어려워하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반복되는 상황에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주고 있으니까 다시 붙잡지는 마시고 메시지로 혹시 생각나면 언제든 연락을 줘.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만 남기시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삶에 또 집중하다 보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던 사람에게 최근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반응이 3번밖에 안 봤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줘. 우리 연애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호감 표시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고백했던 건데 저렇게 말한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경우를 나눠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청자님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쉬운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3번 만나고 고백을 했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빠른데?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금방 받아주면 자기가 쉬워 보일까봐 연애 오래 못할 듯 이렇게 말하면서 좀 신청자한테 너는 너무 성급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고백하고 사랑하고 금방 식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저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자신을 더 진중하게 다루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경쟁자 또는 전 연인과의 비교 시간 필요. 상대방에게 작성자 외에 다른 썸이 있거나 전 연인을 완전히 잊지 못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해보거나 다른 사람을 좀 마음에서 정리할 시간을 좀 일주일 정도를 이제 좀 줘라 라는 상황인데요. 연애 오래 못할 듯이라고 말하면서 신청자님한테 호감은 있는데 뭔가 신청자님을 완전하게 1등으로 선택하기엔 뭔가 2%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돌려서 표현한 경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신청자님에게 호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조건, 성격 차이에 대한 솔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짧게 한 3일 정도 만나는 동안에 신청자님의 어떤 성향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직진하는 성격이라던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가치관 차이라던가 연애 스타일 차이 등이 좀 포착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연애 오래 못할 듯이라고 말하면서 금방 불타오르고 금방 식을 것 같다거나 성향이 달라 금방 싸우고 헤어질 것 같다는 이런 부담감과 걱정이 들어간 이제 발언을 연애 오래 못할 듯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밑밥
좀 까는 상황이고 내가 너랑 사귀더라도 나중에 너 때문에 일찍 끝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안 좋은 건데 부드러운 거절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이거는 이 관계에서는 배드 엔딩일 수 있어요.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법을 고민하는 유형일 때 나타나는 문장인데요. 당장 거절하면 어색해지니까 일단 일주일을 시간을 달라 하면서 시간을 벌고서 연애 오래 못할 것 같다 라는 말까지 던져가지고 거절을 당했을 때 신청자님이 받을 충격을 좀 완화하거나 정 떨어지게 만들려는 어떤 밑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대방님의 마음속에는 호감 50%, 불안, 부담감 50%가 섞여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진중함과 여유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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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서 보채거나 재촉을 하면 100% 거절당하고요. 평소처럼 매너 있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가진 얘 금방 식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 관계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썸남이 있는데 자꾸 자기 친구 얼굴로 만든 짤을 저한테 보냅니다. 저도 씹덕 성향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만 보냈으면 해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보내지 말라면 안 보내면 되는데 말 안 듣죠. 썸남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얼굴짤 뇌절하면서 보내고 괴상한 짤, 괴이한 짤 계속 보내면서 미러전 하시면은 아마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9년 친구와 함께 소설을 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죽어라 노력하는 그 친구와 건성건성한 저의 성향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그 친구가 노력은 해봤냐? 문해력이 있다위냐며 막말을 퍼부었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말했더니 남한테 철저하듯이 자기한테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보라고 하네요. 몇 년 동안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 욕 들으면서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현타가 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어린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듣는 게 마음이 참 아프기는 한데 그게 어차피 작품을 출판하거나 업로드할 목적으로 소설을 쓰시는 거잖아요.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하면 일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의 말을 어느 정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과할 경우에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음을 상대방한테 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적정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우리 무리 친구들이 저 없는 디코 서버를 만들고 연락이 뜸해졌어요. 롤 5인큐 후 일찍 자러 간다더니 기록 보니까 1시간 뒤에 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더라고요. 4년 동안 친해서 이탈하기는 힘들고 다른 무리를 찾자니 소심해서 어렵네요. 왕따 아니 왕따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대처법. 첫 번째, 진짜 나를 따돌리는 건지 정황을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레짐작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상대방이 대놓고 시비 걸고 괴롭히지 않았고 연락 뜸해지고 딴 사람과 몰래 게임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신청자님에게 말하기 힘든 어떤 계기로 약간의 거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신청자님이 말실수를 조금 했거나 뭐 게임 매너가 조금 나빴다던가 뭔가 서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디코 서버 목적이 따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인원이 쏠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이제 신청자님이 조용히 관찰을 하면서 이게 의도적인 배척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심사가 달라서 거리가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 중에 가장 친한 한 명에게 1대1로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서운함이나 이런 거를 내색하지 마시고요. 가볍고 담담하게 감정을 좀 줄이고 야 어제 롤 끄고 나니까 좀 심심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너네 딴 거 하던데 요즘 새로 하는 게임 있어? 나도 끼워주라 라고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상대방 반응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A타입이 선하게 반응인데 거기는 땡땡이가 딴 친구 부른다고 새로 만든 거라 너 생각을 못했네. 링크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 오해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소홀하게 된 거죠. 신청자님을. 의도적으로 만약에 배척을 했다라고 하면 B타입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색하거나 회피를 하는 건데 그러면 말투부터 다릅니다. 아, 그거 그냥 다른 애가 만든 건데 하면서 우물쭈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적인 거리두기 이미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B타입 의도적 거리두기일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절대 비굴하게 바짓가랑이 잡지 마시고요. 이미 4년이나 친해서 아깝고 외롭더라도 상대방들이 피하는데 거기에 매달리면 더 업신여길 겁니다. 신청자님을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에 끼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담담하게 본인 할 일을 하세요. 두 번째, 새로운 접점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친해진 무리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은 반에 혼자 있거나 서먹한 친구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가벼운 질문이나 인사부터 건네보세요. 갑자기 새로운 무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친구 한 명씩 늘려가기면은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세 번째로, 게임 취미 기반 온오프라인 인맥 넓히기입니다. 이게 롤이나 디스코드 등을 할 때 학교 친구들 외에 외부 롤 커뮤니티 이런 거 있거든요. DC나 롤 인벤 같은 거요. 그런 거는 거기서 이제 오픈 채팅이나 디스코드 게임 구인방에서 새로운 5인큐 파티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교 친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마음을 좀 다른 곳에 분산시키면은 친구들이 나를 은근히 소외시켜도 어차피 나 노는 파티 따로 있는데 하면서 좀 멘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은 28살이고 한 명은 18살입니다. 28살이 더 예쁘고 18살은 순수하고 싱그러운 느낌이에요. 둘 다 만날 역량이 안 되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 안 되네요. 만나면 손잡고 안고 다 하는데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신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신청자님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신청자님이 성인이시면 18살 미성년자 아닌가요? 또 신청자님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28살은 또 성인이잖아요. 미성년자하고 성인 사이의 연애는 불법이에요.